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21세기에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몇백 살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죽음에 다다르게 되죠.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무서워하면서도 그 과정을 궁금해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또는 나에 가까운 사람이 겪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죽음은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가까이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죽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미 겪어본 사람의 경험담을 들을 수도 없죠. 죽음을 겪은 사람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섭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 이러한 미지의 죽음에 대해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이죠. 병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병원의 사람들은 매일 태어나기도 죽기도 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가까이서 본 의사들이 가장 죽음에 대해 잘 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의사가 말하는 사람이 죽기 일주일 전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사라진다. 가장 첫 번째로는 식욕이 사라진다는 것인데요.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의식주를 갖춰 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은 먹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식욕이 사라지는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먹고 마시는 것보다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어 하죠.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이 사라진다는 것이 첫 번째 증상입니다. 잠자는 시간이 길어진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이 극도로 길어진다고 합니다. 이는 아무래도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 훨씬 체력이 낮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요. 죽기 직전의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간을 오래 유지할 만한 체력 및 건강이 없기 때문에 유독 잠자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3에서 4일 정도 며칠 동안 내리 잠만 자다가 잠깐 가족들의 얼굴만 보고 다시 잠에 드는 일이 흔하다고 하죠. 고통에서 벗어나 몸이 편안해진다. 죽기 직전의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거나 몸이 심하게 아픈 사람들인데요. 유독 죽기 직전의 사람들은 편안해하고 고통을 덜 느끼는 것처럼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몸이 더 이상 병에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병에 잠식되며 삶을 이어가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요. 기침을 심하게 하던 사람들도 죽음을 직전에 앞두고 있을 때는 기침을 하지 않고 구토감도 덜한 모습을 보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힘든 고통을 느끼는 것보다는 이렇게 몸이 편안해진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어쩌면 다행이라고도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한다. 죽기 직전의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곧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힘을 내고 시간을 내서 그들에게 선물을 준비하는 등 말이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마음을 선물로 건네는 것이 어찌 보면 죽음을 이미 예감한 자들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갑자기 기운을 차려 가족들에게 추억거리를 얘기하거나 덕담을 건네기도 하는데요. 잠이 많아져 며칠을 잠만 자던 사람이 눈을 떠서 오랜 시간 깨어있거나 밥을 통 먹지 않던 사람이 기운을 차려 밥을 먹는 등의 갑작스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환자의 모습이 어찌 보면 몸이 좋아진 것처럼 순간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는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쥐어짜내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족들에게 앞으로 잘 지내라는 등 그런 말을 하며 그들을 위한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 또한 죽음을 앞둔 자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앞서 의사가 말하는 사람이 죽기 일주일 전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증상은 호스피스에 들어온 환자들이 죽기 일주일 전부터 흔히 겪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스피스란 죽음이 가까워진 환자를 입원시키는 병동을 뜻하는데요. 환자를 호스피스로 옮기는 이유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었을 때 환자와 그 주변인들에게 위안과 안락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병원에서는 환자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한 치료보다는 환자의 고통을 일시적으로나마 덜어주기 위해 치료를 하는 것이 주 목적이며 심리적으로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몸이 너무 아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 죽음을 앞두고 있더라도 잠시나마 인간적인 삶을 누리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곳이죠. 이러한 호스피스 병동은 다른 이름으로 마지막 병동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곳에 있는 환자의 보호자들은 크게 2번 오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호스피스, 즉 마지막 병동으로 환자를 입원시킬 때와
환자를 임종실로 옮길 때죠. 호스피스 의사들은 환자를 임종실로 옮기기 전 유족들을 위해 임종실 생활 안내문을 건넨다고 합니다. 그 안내문에는 환자가 보일 수 있는 특징과 함께 보호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글들이 적혀 있죠. 또한 안내문에 따르면 가장 늦게까지 감각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청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임종을 앞둔 환자의 손을 잡아주며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이야기해달라고 합니다. 흔히들 죽음을 정말 직전에 앞둔 사람은 끝까지 고통에 힘들어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죽음을 맞이할 때는 이러한 상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죽음을 맞이할 환자는 몸의 고통보다는 남은 이들의 걱정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하죠. 남은 이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더 전하기 위해 환자의 손을 한 번이라도 더 잡고자 합니다. 누구나 마지막 순간은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마지막 순간을 위해 이 모든 순간을 살아내는 것일 수도 있죠. 흔히들 글을 쓸 때에는 마무리 지을 그 마지막 문장을 생각하고 글을 써보라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 문장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모든 문장들의 일관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인생도 글을 쓰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 나의 마지막 순간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나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고민하다 보면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순간이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을 피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를 마주하고 내가 직접 나의 마지막 순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삶에 더욱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요? 모든 소중한 것들은 끝이 있음을 알기에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무한정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소모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소모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아갈 때에는 무한히 살아낼 수 있을 것만 같다고 느끼죠. 죽음이 없는 삶은 누구에게도 인정되지 않는 것인데 말이죠. 끝이 있는 우리의 인생은 무엇보다 빛나는 것입니다. 끝이 있기에 더욱 빛난다면 우리는 그 끝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예상치 못한 사고에 휘말려 순간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 서서히 몸이 아파지고 하나 둘 힘이 없어지며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면 앞서 보았던 죽기 전 나타나는 증상들을 찾아볼 수 없겠지만 죽음을 예견하고 맞이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죽음의 증상을 미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을 그 증상을 직접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을 더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더 따뜻하게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주변인들을 걱정만 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죽음을 올바르게 마주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건 어떨까요? 갑작스레 식욕이 떨어지고 잠이 많아지며 몸이 편안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 이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은 그리 무서운 것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